책에는 69쪽이 있습니다. 중급 그 경계책장 바로 넘기자마자 첫 편 딱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저 육친관계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도표를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없고 그냥 쭉 나열해 놨어요, 그죠? 서술해 놨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게 육친에 대한 구분표 해가지고 세로로 보면 한자로 해놨다. 비견, 그다음에 급제 이렇게 돼 있죠.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이래 놨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비견이란 해놔놓고 어떻습니까?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그죠? 음양이 또한 같은 것 비아자 이래 놨습니다.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책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책에 있는 글을 보면 더 헷갈려. 이 그림이 상상돼야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난 다음에 책을 봐야 이해가 되지. 이거 안 보고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서 저것만 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책 해놔놓고도 진짜 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이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걸 제가 프린트해갖고 한 부씩 또 드릴게요. 우리 다 갖고 계시잖아. 선생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초과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없지. 이거는 이제 중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 모르면 또 아무것도 못해. 음양오행론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거까지 해야, 그럼 중급까지 좀 했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아까 참 앱 가는 거 안 가르쳐 드렸죠? 여기 뒤에는 깔았습니다. 앱을 가는 거 안 가르쳤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원광만세를 뒤에 선생님 아세요? 뒤에 선생님들 아시거든요. 그 깔아보시면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광만세력. 그걸 깔아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들어가집니다. 혹시 선생님 뒤에 선생님한테 여쭤봐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까 일간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죠? 일간에란 해당되는 글자가, 거기 아까 네 개 기둥의 세 번째 기둥의 거 이야기하는 거죠. 연월 일간 일시를 얘기합니다. 요 네 개 중에 연월일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요 사주의 8글자를 가진 명주인의 정신적 환경을 지배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게 이 사람의 혼백 중에 혼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그 글자예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오행적으로 목의 상태, 화의 상태,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나타내는 건데, 그걸 갖다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기 나다. 거기 난데, 그래 거기에 있는 글자가 나로 보고 나와 오행이 같은 글자이면,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글자를 목의 상태로 보면, 목이 뭡니까?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갑 아니면 을이죠. 천간에 천간에는 갑을병정 10개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10개. 그럼 갑 아니면 을. 지지도 들어가야 되잖아, 밑에는 뭡니까? 인, 묘. 요 전체를 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아까 거기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글자와 글자가 목이라면 그 나머지 7군데 다 목. 그죠? 위에 거와 아래 거. 들어있는 것을 비급이라 하고, 오행이 같은 거면 이 전체 어덕이라도 요거는 위에 거고 요거는 아래 거지만,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간에 오행이 같으니까 비급이라 하고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음양이란 것은 아까 여기에 있는 글자가
목이 여기 들어가진 않잖아요. 갑이 들어가든지 을이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요게 들어가면 요게 양이고, 요게 들어가면 요게 음이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에 들어있나, 요게 여기에 들어있나, 이 말이잖아. 요게 들어있으면 양이라 하고, 요게 들어있으면 음이라 하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양이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요것들이 음량이 같으면 비견. 음량이 다른 놈은 급제.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억수로 씹은 게 너무 막, 그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 갑목이 있으면, 갑목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양목이죠. 네. 양목. 세인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분들한테 자꾸 내가 양목인데, 그러면은 다른데, 나머지 7군데가 양은 지지는 또 요거잖아요. 양은 요거 2개거든, 목은. 음은 또 요거 2개고. 나와 같은 그 음량이 같은 거 있으면 요거는 비견.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갑이 있는데 을이나 묘가 있으면 급제. 음량이 다르면. 자, 이렇게 해서 음량을 말하고 또 뭐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거. 만약에 여기 목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글자는 화죠. 화는 식상이라 한다. 화는 양의 것과 음의 것은, 양의 것은 병화고 음의 것은 정화고, 지지의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사화와 오화를 음량으로 구분되어 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생각하는 것은 식상이라 했지만, 그죠? 식상이라 했지만은 여기 여기 음량이 요게 있는 것과 양이면 양, 쪽에 있는 게 음이면 쪽에 있는 글자와 같은 것은 식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쪽에 있는 글자와 음량이 다르면은 상관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상관. 그죠? 또 상관이 또 생해주는, 상관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라 한다. 재성. 상관이 생하는 게 아니라 식상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라 한다. 이 재성도 마찬가지로 저기 내 일정관위에 있는 이 글자가 양이면 양, 음이면 음. 만약에 여기 화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토잖아. 화생토 하니까, 그죠? 토도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토는 천간의 거는 무토를 양토로 하고, 음은 기토로 하고, 그 지지의 거는 진과 술은 양의 것이고, 그 다음에 축과 미토는 음의 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쪽에 있는 글자와 음량이 같으면은 편제라 하고, 다르면 정제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생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글자가 목으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토생금 하겠죠. 이건 금이겠죠, 그러면. 금도 양음이 있죠. 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양금은 경금이라 하고, 음금은 신의 금이라 하고, 지지의 거는 신과 닭을 이야기하는 유가 있고, 이것들은 양이고, 이것들은 음이다. 또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글자가 양이면 양, 음이면 같은 것은 편의 관이라 하고, 그죠? 다르면 그는 정의 관이다. 편이란 것은 편중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편중돼 있다. 정은 바르다, 올바르다. 관은, 여기서 이 관은 이 벼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재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물. 여기에서 식상의 식은 먹을 식을 말합니다. 밥식자, 먹을 식자를. 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식상이라 하고,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식상이라 하고, 그것의 결과가 재물로 드러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물로도 표현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결과이기도 하고,
요거는 내가 하는 일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이거예요. 식신상관. 관은 또 관은. 관은 요거는 벼슬에서 명예 이런 걸 이야기도 또는 사회적으로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요 관. 또 관이 또 생하는 것은 관이 생을 해야 인을 만날 수 있다. 인. 인은 도장인자를 써 도장의 별, 결재권, 문서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 또 이제 이 인성이 뭐가 되죠? 요것도 이제 관에서 생하니까 관의 금이라 했으니까 인성 그러면 수가 되는 거죠. 수도 양과 음이 있는데 양수는 임수고 개수는 음의 수니까 지지의 것도 해,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양의 수, 음의 수. 그 여기 있는 글자와 음량이 같으면은 편, 다르면은 정인. 이렇게 호칭이 붙여지더라. 거죠. 근데 아까 이 얘기 계속 생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해서, 식상이 생해서 또는 인성이 나를 생해서 그러면 재성은 식상이 생을 해야 재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이지만 내가 극하는 것도 재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극하다. 극. 이긴다. 내가 나는 내한테 재성이 되는 글자를 제압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압한다는 거. 제압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보면 중국 가정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돈에 대한 것들은 그죠? 돈에 대한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상생상극이에요. 상생상극. 그죠? 이 상생상극 요 변화한다. 요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성이라 하면 내가 행한 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죠? 또 그 결과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내가 이기니까요. 반대 입장에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토면은 요 글자만 보기만 봐도 깜짝 놀라죠. 쳐다보기만 요 글자만 딱 나타난다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극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찌 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이고 재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만 나를 극하는 거는 뭐입니까?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이다. 관. 이 관. 제도, 규정, 규칙, 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이 관이 만약에 많이 있어. 관이 많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직장이 여러 군데 있다. 또는 내가 지켜야 할 규범, 규칙, 제도, 법 이런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 관의 것도 지켜야 되고 저 관의 것도 따라야 되고 저 관의 것도 따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무게감이나 그죠?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힘든 거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 내한테 힘듦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은 결국 인성은 관에서 인성이 나온 거죠. 상생론에서 관에서 인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인성은 요게 없으면 관이라는 게 없으면 인성은 무력해지죠. 무력해진다는 거죠. 생하는 글자는 또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인성이에요. 그죠?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있는데 내가 이 인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성이 없으면 내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결국은 지구력이 떨어지고 또는 나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볼게요. 상생, 상극. 인성은 제가 있으면 인성은 또 극하게 돼요. 이 상생상극의 원리. 아까 기초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천수상하고 지수형 하는데, 그죠? 요게 우주 변화 원리잖아요. 하늘 땅에 어떤 변화하는 과정을 천수상 지수형이라고 했고, 결과론적으로 했고, 거기 변화하는 과정은 오행을 갖다 붙여놨고, 그죠? 그게 어떻게 변화한다?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한다. 이게 가장 변화 원리의 기본도입니다. 상생상극도. 여기 이제 오행이 들어가 있잖아, 원래는. 그 지금 중급에서 가장 기초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적인 것만 내가 기록을 해놨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누구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병정 그 10개 중에 여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같을 수도 있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게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행이 목이냐 화이냐 뭐 토냐에 따라서 그게 비급이 되고 그게 비급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화라면 여기는 당연히 토가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금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육신과 10개의 별,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이게 어디서 아까 음양오행론에서는 그렇죠. 오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변화 원리의 기호예요. 그죠? 요거는 그 원리에다가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이름만. 요 이름 어디다 쓰여집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명을 풀어서 해석할 때 쓰라고. 이거 몰라도 되긴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한문도 몰라도 돼요, 한문도. 한글로 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글로 써간다고. 이거 몰라도 되고요. 요렇게 내용이 돌아가다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책에 있는 뒤로 쭉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이제 내 일간을 통해서 나머지 7글자들이 있잖아요. 7글자들이 이 10개의 별 중에 어떤 별들이 있는지 그걸 따지고 보면 이게 나온 기본도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도잖아요. 그죠? 다시 음양오행 쪽으로 돌아가 보면 목화토금수가 나오겠죠. 어느 게 아까 금도 토도 나오고 금도 목화토금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요 나라 대표하는 글자잖아요. 내가 요게 많으면 힘든다라잖아요. 제도, 규정, 규칙 이런 게 많으니까 힘들다. 그죠? 요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것을 설거머니 슬쩍 설기시키고 기운을 좀 빼고 요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무게만큼 그대로 나인데 치겠죠. 내인데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설거머니 소통하면서 직접 때리는 것을 설거머니 기운을 빼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인성은 요 뒤에 그 기운을 끌어들여서 나인대로 힘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없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또 항상 내가 주고받거나 있잖아요. 요게 볼게요. 내가 요리 주죠. 생해서 주죠. 또는 내가 극해 주죠. 또 뭡니까? 내가 준 거는 내를 극하는 거와 나를 주는 거 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는 동시다발적인 운동성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 사람 살아가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전에 이 관이 많다라고 했는데 인성이 없으면 무게가 바로 나한테 날아온다. 그죠? 다행히 요게 있어가지고 식상이 있어갖고 그 관성을 이기게 되잖아요.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내인데 내가 누군가에서 내가 제압당해가 있는데 이 제압당한 게 내가 다른 걸 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못 치죠.
그러한 원리다 이 말이에요. 생산국의 원리가. 자,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주 대자연의 변화 원리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지식이에요.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물론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에 의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보므로 인해서 책을 보고 뭐 살아온 과정으로 뭐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뭐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의 근본 원리는 우주 대자연의 변화 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인문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쓰여짐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찾아 나옵니까? 명리학에서 나오십니까?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요.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이걸 안 거지. 명리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 변화 원리를, 우리가 명리학을 하다 보니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가지 어떻게 쓰이냐는 거죠. 내가 쟤를 하는데 내가 기운이 아주 인도 없고 내가 기운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내가 약하다는 것은 글자 전체에 나를 포함한 8개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약하다면은 그 내인데 배정돼야 될 글자들이 다른데 어디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은 다른데 어디 많다는 거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그 많다는 것은 내가 약하니까 뭔가를 많은 것은 좀 극해주면서, 그죠? 부족한 놈은 채워주면서, 이게 억부로이잖아. 억부론뿐만 아니라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중용입니다. 이것들의 중용, 많고 적음이 없이 중용됨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 써야 되는 것도, 또는 용신을 찾는 것도 뭡니까? 중용되게 하는 그 글자 한 글자를, 그걸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런 거죠. 만약에 아까 얘기처럼 죄가 되게 많아, 죄가 많으면 어떤 경우가 생겨나면 나중에 이제 또 하나, 내가 얘기를 통해서 뭐 인간관계나 사회성이나 그 사람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로 뭐 장단점까지 다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만약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나치게 많은데 죄를 극해야 되는데 내가 극할 힘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생해주는 이것들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자, 내가 다른 거는 다 있어. 색상이라는 놈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어떻다? 안 하려고 하잖아, 이 사람은요. 안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만, 내가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결과를 요구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짱이 비슷하잖아요. 안 하고 결과만 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만약에 요거만 없지, 쟤도 잘 있고 관도 잘 있고 인도 잘 있고 요 생해주고 다 잘 있더라, 요게 없더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 안 하고 뭔가 하기만 하면 결과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요것만 없지 네가 뭐라도 행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바로 준비되어 있다. 네가 또 끝까지 챙겨보는 것도 있고, 과정은 또 안 챙긴다. 과정을 챙겨봐라. 만약에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요게 결핍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뭔가의 함에 있어서 과정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만 챙기는 거죠. 다 필요 없어, 결과 뭐만 갖고 와,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어떤 경우 사례가 실제 사례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있게 대놓으면, 그래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 있게 대놓으면 요게 없는데 요게 있어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개가 직원들한테 믿고 던져줍니다. 그죠? 믿고 던져주면은 결과만 보고받아요.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눈팅이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다 헤쳐먹었어요. 결국 지 팔자에 이걸 안 챙긴 거라, 과정을. 그래, 이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정말로 잘 하려고 하면 내게 부족한 에너지, 내가 행하는 것도 또 내 아래 사람이잖아. 이걸 잘 다스려야지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만약 그런 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 너는 언젠가